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컨택트 주들의 주식을 사는 게 필요하다? 7월달, 8월달 약했던 종목들 위주로는 조금은 매매도 좀 충분히 해볼 만한, 결국은 코로나 파는 경고 치료제가 나와야 끝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이오 쪽에 역시 이렇게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데 그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5% 이상 쫙 빠졌단 말이에요. 이건 역시 우리 뉴스에 팔아라 이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늘 삼성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2차전지도 그렇고 확실히 조금 이제 시장에 파이는 일정한데, 시장 수급 파이는 일정한데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사주지 않는 구간에서 오늘 확실히 치고 올라온 섹터들이 있었잖아요. 제약바이오, 일부 제약바이오들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윗돌에 있는 거 빼가지고 아랫돌로 끼워 넣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인가요? 몇 번 이제 방송에 이제 지금 시장이 수급하고 실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냥 수급 가지고 뺑뺑이 돌리는 시장이다. 일단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수출은 우리나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간은 맞아요. 증가율은 뭐 떨어져서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근데 지금 어느 하나를 강력하게 쭉 치고 올라가는 완전 개별주 말고 뭔가 지수를 핸들링이가 쭉 치고 올라가기에는 너무 이제 피크아웃 논란 우려도 있고 금리 인상 우려도 있고 테이퍼링 우려도 있다 보니까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지르지 못하는 거죠. 팔기는 팔았지만 이제 비원은 냈는데 뭘 다시 채워서 지를까에 대한 고민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건데, 그나마 이제 많이 떨어진 거 위쪽에 찾아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올라갈 섹터 하나가 이제 그쪽밖에. 어디? 그냥 위드 코로나 관련 컨택트 주식. 컨택트. 네. 제자리를 원래 찾아갔어야 됐는데 변수 때문에 딜레이가 나온 거니까 딜레이에 대한 이제 정상화 과정이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현금 30%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자라고 네. 얘기했던 네. 거고, 그럼 이 30%를 지금 이야기한 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컨택트 주들의 주식을 네. 사는 게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30%를 여기에다 써야 된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주식들이 지금 다 역배열 상태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 위에 우리가 저항이 많이 차트상으로는 있는 상태. 투자하면 안 되는 모습들이지. 그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길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도 된다라는 입장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쌀 때. 근데 이제 지금은 위에 저항들이 물량이 많이 있으니까 이 섹터 역시 무조건 좋게 볼 건 아니고, 올라가면 또 저항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팔아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30% 정도는 항상 가지고 있다가 좀 오른다, 이제 좀 수익 실현 일정 부분 하면서 그다음에 양봉에서는 좀 팔고,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좀 팔아도 된다라고 봐요. 오늘 같은 날은 좀 올라온 애들은. 그리고 좀 이제 음봉에서는 좀 사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저항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일단 우리 이평선 가운데서 맨 아래쪽에 있는 그것이 뭐 121선이 됐든 61선이 됐든 21선이 됐든 맨 아래쪽, 그러니까 바로 머리 위에 우리 그래프 머리 위에 있는 양복 네. 그 봉 위에 네. 있는 그거를 가장 처음 저항대로 보고 그게 닿는 그 지점에서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단기 저항은 어쨌든 그러니까 5일선이나 우리가 5일선이나 11선 정도는 언제든지 그 순간에 심리에 의해서 뒤바뀔 수 있다고 봐요. 페이크도 많이 있고. 우리가 휩소라고 하는, 이제 기술적 분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휩소라는 말을 이제 조금 이제 쓰셔야 됩니다. 이제 아니 말만 쓰면 뭐해? 그 말을 쓰는 그런가요? 그 적절하게 실력이 있어요. 네. 어쨌든 페이크라는 표현이긴 한데, 이제 휩소에 안 당하기 위해서 이제 5일선이 11선은 휩소가 많아요. 어쨌든 네. 속임수가 많다라는 거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21선은 한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61선을 중요하게 보는 거는 분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61선하고 121선 정도는 한번 닿으면 좀 이제 한번 차익 실현을 해도 된다. 오버슈팅이 나오더라도. 61선과 121선 네. 중장기선을. 네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21선 정도까지는 워낙에 변수는 좀 많아요. 네. 근데 확실한 건 지금 센 놈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단기 트레이딩은 사실 역별에서 하시는 거는 좀 비추천드려요, 사실. 이건 오히려 사놓고 기다려야 되는 네,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고, 아니면 아예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그랬는데, 아예 역별을 하려면 확 밀려서 이제 리바운딩하는 구간을 먹는 이제 수익을 내는 구간이고요.
우리가 트레이딩에 대해서 성공률을 올리려면 결국 정배열 구간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차라리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을 차라리 매매를 해도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예시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차트에 띄어져 있길래 그런 거고, 테스나 이런 것들을 차라리 단기 매매를 하셔도 정배열 이평선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뭐 20일 이평선 위로 올라오는 종목들을 위해서 매매를 단기 매매를 하셔도 하는 거지, 역배열 상태에서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참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위드 코로나 화두와 연결되는 컨택트 주들 네. 가운데서 좀 탑픽으로 보는 게 있다면 어디가 있어요? 저는 항공주 하이트 진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이트 진로는 지금 그때 제가 최악인 주식일 때 사야 되는, 최악 업종일 때 사야 되는 주식이 대표적인 게 이쪽인 것 같아요. 하이트 진로도 그렇고, 차트를 봐볼까요?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다행히도 이제 되돌림하는 반등이 좀 나왔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분봉 보면 아마 투매가 있었을 거예요. 보시면 딱 보시면 나오죠. 이게 딱 이 투매들. 참다 이제 네, 못 참고. 신경질적으로 던지는 투매들입니다. 이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지. 목요일 금요일.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도 보시다가 저런 이제 그 신경질이 가득 섞인 호가에 그냥 옛날에 뭐 신중하게 매도를 하는 느낌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왜냐면 이때는 매도할 때 분할해서 조금씩 좀 좋은 하는 가격에 느낌이 팔려고. 있었다면, 이때들의 호가 매매, 뭐 직장인 투자자들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호가창을 보실 수 있거나, 아니면 이거는 장 마감하고 집에, 직장인 투자자분들이라도 장 마감하고 집에 와서는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시는데 시장이 많이 빠졌다. 근데 그 종목들의 호가 이제 분봉을 봤더니 막 그냥 갑자기 훅 빠지는 거래가 팍팍 터지는 것들은, 저거는 정말로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이거나 아니면 그냥 신경질적으로 에이 몰라 하고 집어 던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반등이 나와요, 대부분. 근데 어제 오늘 반등 세게 나왔던 것들은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고요. 이제 기사 동반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근데 말씀하셨던 것들 화이트 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제주항공도 오늘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제주항공도 올라왔고, 근데 이것도 보시면 장기 입형이 닿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번 끊었다가 다시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다음에 CGV도 오늘 올랐는데 딱 대부분들이 다 장기 입형에 걸리고 끝났어요. 그럼 저 이제 다시 이제 하락한다. 그 이제 좀 눌릴 확률이 많죠. CGV 그다음에 대한항공도 봐볼까요? 대한항공도 얘도 딱 물려서 끝났고, 그다음에 호텔신라. 오늘 아시아나항공이 상당히 강했어요. 호텔신라도, 얘는 호텔신라는 좀 덜 올랐네요.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도 얘는 완전히 뚫어버렸는데. 완전히 그냥 독자 노선으로 갔었네요. 제가 안 보고 있었던 종목이라서. 거의 한 9. 몇 프로 올랐는데. 9.8%.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좀 약간 다르게 핸들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많이 밀렸던 종목들 위주로는 지금은 특히 이제 7월달, 8월달 약했던 종목들 위주로는 조금은 매매도 좀 충분히 해볼 만한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그 컨택트 관련주들 보면은 어쨌건 낙폭 과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낙폭한 그 네. 폭락한 그 주식들, 이격이 벌어진 네. 그 주식들에 투자를 하자. 네,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소부장, 삼성. 소부장 관련. 소부장. 네, 걔네들은 이건 이제 시스템 반도체죠. 네,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냥 반도체 관련 주식들, 삼성전자 관련주 치면 나오는 종목들이 있죠. 네. 그리고 8월달에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솔브레인, 월덱스, TCK, 뭐 원익 QNC, GST, 뭐 이런 종목들, 이거는 검색해 보시면 다 조금만 쳐보시면 다 나오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가능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켠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위드 코로나 관련 주식들인데, 이거는 조금 여전히 조금 저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생각. 중장기적으로 좀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거나 아니면 올라가면 매도했다가 또 밑에 사거나,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이 네. 오른 주식들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 그렇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오늘 조금 스크래치 났죠. 어제 LG화학이 이제 그래서 10% 넘게 또 하락해가지고. LG화학이 그게 리콜 이슈가 붙으면서 좀 밀렸죠. LG화학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
썩 좋은 모습이 그려질 거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리고 어제 물량도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량 거래도 실리고 어쨌든 지금 2차 전지는 대형주 중에서는 SDI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여전히 SDI가 최고인 것 같고. 오늘 좀 빠진 모습인데.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윗돌에서 빠는 좀 수급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것도 어떤 삼성전자 그 어떤 대규모 발표 때문일까요? 뉴스에 팔아라. 근데 뭐 막판에 들었던 뉴스는 뭐 2차 전지에 대한 투자가 없었다. 240조 안에 그런 이슈인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데. 왜냐면 뭐 4조 원 미국 투자 뭐 이런 저런 네.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만약에 그냥 SDI가 오늘 버텼다라고 하면 좀 약간 독자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는 지금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우리가 좀 또 뭐라 그럴까요? 2차 전지 주식들은 우리가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장할 거다. 그렇지. 근데- 시장은 커질 거니까. 그죠? 시장 커질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분명히 이제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다음에 어제 LG화학 리콜 사태를 보면 한국의 2차 전지 주식들 불패 신화가 또 조금은 이제 깨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게 그거죠 시장에서. 이게 끝이 아니라 그렇죠. 시작이면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이제까지만 팔아놓은 네. 것들에 대한 리콜이 자꾸 들어오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삼성 SDI도 그렇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2차 전지를 장기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인데 현금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은 천천히 보셔도 됐다. 일단은 노이즈가 나온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보셔도 된다. 이 뉴스가 네. 어느 정도 가라앉고 그렇죠. 부정적인 이슈가 가라앉았을 때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빠져나온 자금을 흡수할 만한 섹터 생긴 거잖아요. 네, 다른 쪽에서 삼성, 그게 바로 삼성이랑 삼성이랑 예, 그다음에 코로나 위드 코로나. 코로나도 되고 그다음에 어제 화이자 백신 공식 승인도 났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관련 주식들을 보면 이쪽에서 오늘 셀트리온도 올라가고 HLB도 올라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조금 더군다나 지금 지수가 비추세장이라고 했을 때 돈이 계속 뺑뺑뺑 도는 장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비추세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지금 황 팀장님은 지금 우리가 보통 강세장 가운데서 어떤 횡보 구간이라고 네. 보는데 네. 그거는 동의 안 하세요? 강세장 가운데서 횡보? 네, 저는 강세장 가운데서 횡보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우상향으로 우상향은 가는데 맞죠. 네, 그럼요. 네. 저는 철저한 강세론자입니다. 다만 그 안에서 하락도 먹어보자 그런 거죠. 네. 하락할 때 저 주저렸다가 다시 사자 쌀 때. 네, 그런 게. 근데 오늘 의외로 그 삼성바이오도 그렇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여기도 좀 하락을 했단 말이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바이오사이언스는 많이 그냥 올랐네. 차익 실현 정도일 거라고 보고요. 살살. 그리고 지금 MSCI 편입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이 카카오뱅크랑 같이 이제 그 관련 수급은 이제 조금 이제 영향권을 좀 줄어든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관심 받은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지금 신규 매수 구간으로 봐도 될 것이냐, 혹은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 투자 그 길목 두 가지 그 섹터 여기 말고는 그냥 지켜보는 게 낫겠냐? 전 지켜보는 게 낫고요. 신규로 지금 현금이 있다 종목을 줄여서 저는 차라리 제약바이오 섹터 투자하실 거면 전통 제약바이오나 항암 뭐 신약 이거 아니면 경구치료제 쪽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결국은 코로나 파는 경구치료제가 나와야 끝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경구치료제가 부강약품이 임상 2상까지 갔나요? 네. 그리고 또 있나요? 대웅제약도 좀 이슈가 있고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약간은 저도 조심스러워서 약간 그렇지, 투기성이라서 왜냐면 네. 이건 제가 아직도 제대로 돼야 되는 거지.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베팅력과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중소형주들 좋은 주식들 많은데 지금 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죠. 제가 뭐 여기서 나와서 종목들 그 다음에 많은 출연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시장에 쓸려갈 수 있고 무조건 사서 점쟁이처럼 딱 찍고 오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대응 잘해야 되거든요. 뭐 시장이 그렇죠. 완전히 다시 코스닥이 반토막이 났는데 뭐 이슈가 있어서 그걸 주장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추천주라고 해도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시장이 그냥 흐름이 정상적이라고 봤을 때 시장 초과 수익률이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다들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점 가셔서 보시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컨택트 관련해서 항공 여행주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항공주는 올랐는데 여행주들도 아마 올랐을 거예요. 네. 여행주도 한번 볼까요? 가장 우리가 모든 컨택트주 투어도 하면 네. 떠오르는 게 여행주하고 하나투어. 항공주라. 네, 하나투어가 대장인데요. 하나투어도 많이 올랐네요, 확실히. 근데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장기평선하고 올랐는데 보시면 아직도 여전히 하락 추세 안에서의 반등이잖아요. 하락 추세 안에서의 반등이고 얘도 볼까요? 얘도 보면 분봉 보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네, 꽝. 뭐 이런 것들은 오늘 근데 전형적으로 조금은 저는 좀 줄여야 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반등을 했을 때 네. 오히려 매도하는. 네, 시장 전체적으로도 저는 전체적으로. 오늘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일부 몇 개 종목 빼고는 완전 시장과 상관없는 종목 빼고는 오늘 뭔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였다면 오늘은 하락 가능성이 좀 내일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보시면 오늘은 위클리 풋옵션의 비중이 좀 더 높거든요. 네, 이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별 오늘 당일 시간대별 보면 막판에 외국인들이 그 선물을 오늘 장중에 한 6천억까지 사다가 보시면 3시 넘어서까지 6천억대까지 플러스였잖아요. 네. 근데 막판에 종가 때 3,700가 줄었어요. 막판에 절반 선물을 가까이. 좀 줄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물도 줄였고 그다음에 선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중에 샀던 거를 매도를 했고 풋도 조금 비중을 높였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은 조금은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금이 오늘 팔았다라고 하면 내일은 또 살 수 있는 구간 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좀 디테일한 측면이기는 한데 여전히 큰 관점이라기보다는 좀 중단기 정도, 중장기 관점을 봤을 때는 장기도 아니죠. 중단기 관점이라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3,200포인트까지는 가능은 해요. 네, 거기가 삼성전자 8만 원 터치하는 과정 지점이랑 거의 얼추 지수가 겹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제 고객님들한테 전략을 드렸던 게 좀 극단적인 전략을 드렸어요. 아예 현금이 모르겠으면 현금을 가지고 3,000 이하가 깨지는 걸 기다리던가 아니면 3,300 넘어가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는 걸 기다리던가 두 개 중에 하나다. 이 구간에서 모르겠으면 그냥 쉬는 게 낫다. 네. 아니면 이 안에서 그냥 치고받고 트레이딩 하던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습니다. 진짜 전형적으로 한국 주식시장 어려운 걸 보여주고 있고 오늘 장중 변동성이 한국 시장 어렵다라는 거를 증명해낸 거고요. 네. 보여준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언급한 주식들을 들고 있으신 분들 혹은 다른 종목이라도 사신 분들은 뭐 잘 참고해서 내일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참 아예 떠나 있거나 주식판에 흔들리지 않을 멘탈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장기 투자. 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아니,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이 시세판 매일 보는 것도 사실 조금 말이 안 그치. 되는 거고 삼성전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보시는 것도 사실 조금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기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더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시간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 제 생각으로는 10만 전자를 위한. 10만 전자를 위한 일부 후퇴를 했죠 이미. 일부 후퇴를 했고 오히려 오늘을 변수로 해서 하락보다는 이제 횡보 구간이라던가 아니면 뭐 추가적인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비빌 언덕이 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 다루었던 종목들 가운데서 많이 빠진 종목들 있잖아요. 네. 송원산업하고 카프로 한번 볼까요? 카프로부터 보겠습니다. 카프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 없이 밀렸기 때문에 또 어제 오늘 좀 빠르게 올라왔고요. 이제 시장에 뭐 만족하실 만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추세 안으로 빨리 회복은 했습니다. 그래서 드릴 만한 의견이 없어요. 송원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뭐 4,800원, 5,000원 뭐 이런 때 이런 분들도 이건 송원산업. 이건 약간 송원. 카프로. 네, 카프로. 카프로.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네, 오를 수 있다. 네, 아직까지는 추세 단기 네. 트레이딩용 종목은 아니었다 네, 이거죠. 그렇죠. 네. 뭐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서 못 팔고 여기 쭉 물리신 분이라고 하면 진짜 완전 꼭지에 샀다가 치면 5,500원에 샀다라고 하면 10%, 20%, 거의 30%가 빠졌네요, 지금. 되게 고통스러운 구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50% 올라야 본전이니까.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반등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이거 올라가면 한번 맞았다가 내려왔다가 맞았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한번 실리는 구간이 한 번은 올 거라고 보는 거죠. 네, 3분기 실적 기대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베팅 구간이 한 번 또 오겠죠.
그럼 그때 물 타야 된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거래량 터지고 난 네, 다음에. 그렇죠. 네. 예. 말씀드렸지만 신흥 SC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구간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고. 그렇지. 네. 송원산업. 송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산업이 조금 더 난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 3분기 올해 연말까지 실적 이상 없고요. 계속 얘도 그냥 치고받고 하는 구간에 들어왔죠.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경기 민감 주식들은 어쩔 수 없이 시장 흐름을 따라서 가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카프로 같은 거래량도 별로 없고 송원도 지금 다 말라 있는 상태잖아요. 거래량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기다려보는 구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거 들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뭐 포인트 모바일이나 포인트 모바일. 포인트 모바일은 오늘 좀 오른 것 같은데. 네. 아니 어제 올랐고 어제 오늘 올랐어요. 조금 이제 괜찮아졌고요. 이 주식도 계속 말씀드렸던 논리가 깨지지 않았어요. 실적에 대한 논리 깨지지 않고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 터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솔루엠도 오늘 기사 나오면서 추세 회복을 빨리 했는데요. 이도 종목도 빠질 땐 빠졌지만 이 정도 대량 거래 음봉 나왔으면요. 보시면 이날 아마 반대 매매가 나왔던 걸로 제가 추정을 해보는데 이날 10% 빠졌거든요. 아마 거의 동시효과 혹 근처에서 빠졌어요. 실적이 안 좋다라는 이슈 나오면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 빠졌지만 거래량은 이것도 10% 13% 올랐지만 이만큼은 거의 봉이 크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고 이건 빠질 때는 이거밖에 안 나왔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안 팔았다는 거가 되는 거죠. 반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별주들은 뭐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은 저는 팔 이유가 없고 오늘도 좋은 기사 나왔기 때문에 검색해 보시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혹시나 물려도 장기 투자하면 회복할 수 있는 네. 그런 주식으로 단기 네. 트레이딩을 해야 그래요? 리스크를 좀 최대한 네.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뭐 물렸으니까 뭐 계속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얘기했죠. 안 물리게 해주면 황 팀장이고 네. 물리면 황가. 황가놈아. 그 선임 중에 있어요. 이제 어떤 이제 회장님이라고 이제 부르시는 분이 있는데 기분이 좋을 때는 황 박사, 뭐 미스터 황 이렇게 부르고 기분 나쁘면 황가로. 떨어질 때는 미스터 황 아니 뭐 이제 황 팀장 어디 갔어?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댓글에 그런 걸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런 종목을 스스로 고르고 또 혹은 투자할 수 있는 네. 투자법에 대해서 좀 네.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네. 좋겠다 물어봐줬으면 네. 지금 가능할까요?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없어요? 설마 그걸로 끝일까? 근데 그게 트레이딩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다 파생돼요. 그래요? 거기서 이제 주봉에서 보는 방법, 그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일봉으로 들어가고, 일봉을 조금 더 확대해서 분봉으로 들어가는 거지. 저는 막 예를 들어서 매매법 막 수십 가지 막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매매법 몇 개 없어요. 어차피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거는 한두 가지 있는 거고, 장타나 중기 투자에 있어서의 확실한 그때 말씀드렸던 무상증자 매매법이라던가 그런 것들이라던가 뭐 신규 상장주 매매법들 정말로 이제 좀 비중 있게 배팅력을 실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들이 하는 종목 매매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단기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하는 거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거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래량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거래량 매매법이 제 매매의 근간입니다. 네, 근간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어쨌든 근간이에요. 정리해서 다음번에 네. 또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도 반복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죠? 네. 또 새로운 어떤 케이스 주식 종목들을 가지고 네.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그 투자법에 대한 이야기를 금요일 날 한번 네. 또 하도록 하죠. 누반주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누반주반? 몰라요. 누반주반. 저희 와이프가 이제 만들어낸 말인데 누적 반복, 주기 반복. 그럼 네, 무슨 누반주.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해야 된다고 뭐든지. 그렇지. 네, 반복의 중요성. 학습할 때 이거 이제 공부하는 방법 이론인데 저희 이제 자녀들 이제 공부시킬 때 계속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누반주반이라고. 매매법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딱 익히는 데가 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목 말고 또 다른 거래하는 종목.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투자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또 새로운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그걸로 이 주식이 왜 할만한가 이런 식으로 또 새롭게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종목을 개별주 말씀 발굴하시라고.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심적으로 그러니까
이 솔렘 이런 거 빠지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더 사야 된다. 그 생각이 들었죠. 들었고 실제로도 제 고객님들 더 샀고 그래서 저는 좀 반등 나오면 또 더 산 물량은 또 잘라내고 나올 거예요. 비중 관리랑 물량 관리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시차가 있을 거고 당연히 뭐 제가 추천했으면 뭐 당연히 뭐 2배 이렇게 갈 걸로 예상하고 하신 분들이 있었고 2배씩 간 일단 2배 못 가려는 법은 없죠. 네.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8월 달 시장은 유독 좀 사실 좀 어려웠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꾸 주식 종목에 집중하지 마시고 왜 황 팀장은 저런 주식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왜 지나고 나서 떨어지면 왜 생각과는 다르게 떨어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혹은 오른다면 왜 오를까? 이렇게 자꾸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내 실력이 늘어나고 결국은 내 스스로 그런 종목을 발굴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실력이 느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잘 알겠습니다. 발굴을 해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